안녕하십니까, 김민철입니다. 경찰!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번에 경찰법이 개정됐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되고 막 그렇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쵸? 그래서 짧게 굵게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규 강의에서 보고요. 일단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짚어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이 국가경찰위원회라고 좀 이름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행안부 소속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장 플러스 5명은 비상임입니다. 1명은 상임위원이다. 요거 다 똑같습니다. 경찰위원회 기존 내용하고 거의 다 똑같다. 달라진 거 거의 없다. 대신에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경찰청장에 대한 어떤 제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전국적 단위의 어떤 수사지휘를 하려면 여기 국가경찰위원회에 다 거쳐서 협의하고 그리고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청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둡니다. 왜냐? 수사권이 경찰에 가면서 경찰청장의 힘이 너무 세질까 봐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요. 얘가 바로 수사의 짱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수사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한을 뒀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하여튼 원칙은 안 된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의 장이 수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합니다. 비록 계급은 하나 낮지만 둘이는 똑같습니다. 경찰청장 2년 중임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2년 중임할 수 없다. 둘 다 탄핵소추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3년 연임할 수 없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3년 연임할 수 없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전부터 있었던 거 있죠? 행안부 장관이 여기 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재의 요구할 수 있는,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별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의 장은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영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나중에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예전에 지방경찰청장인데, 자, 시도지사 소속이라는 거 변함없습니다. 그 밑에 경찰서장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휘감독, 경찰청장한테 지휘감독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휘감독 받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받느냐?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지휘감독 받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요렇게 이제 조금 지휘 통제 체계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 별거 없어요. 됐죠,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은 절차상의 문제들은 이제 법 조문을 보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좀 더 어떻게 쉽게 암기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또 대비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정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과목 개편도 있으면서 경찰학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수험생들에게 좀 부담되는 과목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민철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요것만 하고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됐죠? 경찰학의 종착역, 여기저기서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